Invent and Wonder, 제프 베조스, 발명과 방황. 우주로 가는 목적. 다음은 2019년 5월 9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블루 오리진의 달 착륙선 블루문 공개 행사에서 이루어진 발언입니다. 블루진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게는 이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아주 간단한 논거가 자리하죠. 바로 지구는 최고의 행성이라는 논거입니다. 블루 오리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주로 가야 할까요? 제 답은 일반적인 플랜 B 주장, 즉 지구 환경이 파괴되거나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주장은 제게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구는 유한하다. 세계 경제와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주 진출만이 유일한 길이다. 지구는 유한하다. 저는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태양계 최고의 행성은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행성에 로봇 탐사선을 보내봤으니까요. 일부 탐사는 저공비행이었지만 어쨌든 모든 행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구는 최고의 행성입니다. 다른 후보들을 멀리 따돌리고 선두에 있을 정도로 좋죠. 화성으로 이주하겠다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부탁인데 우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가서 1년만 살아보고 이야기하자. 화성에 비하면 거기는 낙오니까. 금성은 얘기도 꺼내지 마십시오. 화성? 머스크? 지구를 볼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 영웅 중 하나이자 아폴로 8호로 달 주위를 선회한 짐 러벨은 아주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꺼내든 그는 팔을 뻗으며 손가락으로 지구를 가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알아왔던 모든 것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들 죽으면 천국에 가고 싶어 라고 하는데 짐 러벨은 이렇게 말했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태어난 곳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구는 천국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대단히 시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 당신이 들어본 모든 사람,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이는 저 푸른 점 위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냈네. 거대한 우주 속의 아주 작은 무대에서 인류 역사 내내 지구는 우리에게 아주 큰 곳이었습니다. 실제 감각으로도 그랬고 인류는 작은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 지구는 더 이상 큰 곳이 아니고 인류는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구는 우리에 비해 큰 것 같지만 유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들이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가난, 기아, 노숙자, 오염, 대양에서의 남의 문제입니다. 시급한 문제들의 목록이 대단히 길기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지금 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 문제들 역시 매우 많으므로 그것들 역시 해결해야 하죠. 그런 문제를 제가 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기적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1번 장기적인 문제의 해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번 우리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우주로 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 회사의 이름도 블루 오리진, 즉 우리가 비롯된 푸른 행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된 문명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행성에 안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매우 근본적인 장기적 문제는 우리가 지구의 에너지를
바닥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려운 수학을 동원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죠. 에너지 고갈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물인 인간은 97W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대사율이죠. 하지만 선진 사회 이론으로 우리는 10,000W의 전력을 사용하고 그것에서 많은 혜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동성과 성장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부모 세대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조부모 세대는 그들의 조부모 세대보다 나은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큰 몫을 한 것이 우리가 얻어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풍부한 에너지입니다. 병원에 간 사람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의료장비, 운송, 우리가 향유하는 온갖 오락거리, 우리가 사용하는 약품,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에너지의 사용을 멈추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에너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세계 전력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3%입니다.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 수치겠죠. 하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쌓이면 극도로 큰 숫자가 됩니다. 연평균 3%씩 증가한다는 것은 인간의 에너지 사용량이 25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네바다주 전체를 태양광 전지로 뒤덮어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가능한 일이긴 할 겁니다. 네바다의 거의 대부분은 사막지대이니까요. 하지만 전력 수요가 연간 3%의 비율로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늘어난 상태에서 100에서 200년이 지나면 지구 전체를 태양광 에너지로 덮어야 할 겁니다. 주식, 복리 같은 원리, 시간, 가속화, 매우 비현실적인,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매우 비현실적인 데다 장단컨대 그리 유효하지도 않은 해법일 테니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일 중 하나는 효율에 집중하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이미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에너지 사용이 연 3%씩 늘어나는 동안 우리는 항상 효율에 치중해 왔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죠. 200년 전에 1시간 동안 사용할 인공광을 얻으려면 84시간 동안 일을 해야 했지만 현재는 1.5초만 일하면 됩니다. 양초에서 등잔으로, 백열전구에서 LED로 이동하면서 인카는 엄청난 효율을 늘려왔습니다. 또 다른 예는 항공우송입니다. 50년이라는 상용 항공의 역사 동안에 우리는 4배의 효율 상승을 지켜봤습니다. 20년 전 한 사람이 미국 횡단 비행을 하는 데에는 109갤런의 연료가 필요했던 데 반해 지금은 최신형 보잉 787기를 이용할 경우 24갤런만 필요하게 됩니다. 엄청난 발전이자 대단히 극적인 일이죠. 컴퓨팅의 효율은 어떨까요? 무려 1조 배 향상되었습니다. 유니백은 1kW초의 에너지로 15개의 계산을 할 수 있었지만 현대의 프로세서는 1kW로 17조 개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효율이 개선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사용되죠. 인공광의 가격이 대단히 저렴해진 덕에 인간의 많은 인공광을 사용합니다. 항공우송비가 낮아진 덕분에 우리는 비행편을 많이 이용하고 컴퓨팅 비용이 대단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스냅챗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 소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테고 전력 수요 증가율이 3%라는 것은 이미 장래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에 넣어 나온 수치입니다. 무제한의 수요가 유한한 자원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배급되죠.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것은 당신의 손자, 손녀가 될 테고 그 길을 걷는 그들의 손자, 손녀는 당신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좋지 못한 길이죠. 좋은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태양계로 진출하면
모든 실용적 목적에 부합하는 무제한의 자원을 얻게 되리라는 게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체와 배급제를 선택할 것인가 1번, 아니면 역동성과 성장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쉬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지런히 일을 하면 됩니다. 태양계는 1조 명의 인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1000명의 모차르트와 1000명의 아인슈타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문명은 엄청나겠죠. 이런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1조 명의 인간은 어디에서 살게 될까요?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제라드 오닐은 이 문제를 자세히 연구한 뒤 이전에는 아무도 던져본 적 없는 매우 정확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인간이 태양계로 확장을 한다면 그 최적의 장소는 행성 표면일까? 그와 그의 제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직관적인 답에 도달했죠. 아니다. 왜 아닐까요? 그들은 엄청난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다른 행성들의 표면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껏해야 지구의 2배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게다가 너무 멉니다. 지구와 화성을 왕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고 지구에서 화성으로 우주선을 발사할 기회는 26개월에서 26개월에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심각한 물류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화성에서 지구상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합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광속으로 이동할 때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구와 달리 다른 행성 표면에는 중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력을 만들 수도 없죠. 때문에 다른 행성의 표면에서 인간은 그 행성 나름의 중력장 때문에 고생하게 될 겁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닐과 학생들은 원심력으로 회전하면서 인공 중력을 만드는 가공계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가공계는 그 크기가 몇 마일에 걸친 대단히 큰 구조물이라 각각의 가공계는 수백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